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 육아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그래? 그렇구나. 네가 잘 알겠지. 어머님은 육아 트렌드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참견하지 말아주세요. 그날 며느리는 저를 옛날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육아를 모르는 사람, 시대에 뒤처진 사람.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30년간 무엇을 했는지를.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혜진, 올해 68살입니다. 저는 며느리 이수진에게 한 번도 제 과거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무주로 착각했습니다. 겸손을 무능으로 본 것입니다. 저는 35년간 보육 전문가로 살아왔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 25년, 청와대 보육정책 자문위원 5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심의위원 8년, 그리고 2015년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제 경력을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같은 해 서울 강남구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입사했습니다. 5년 후인 1992년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1995년에는 원장 자격을 얻었습니다. 1997년 32살의 나이에 300명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젊은 나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저렇게 어린 사람이 원장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증명했습니다. 실력으로 2년 만에 그 어린이집을 서울시 우수 어린이집으로 만들었습니다. 2000년에는 보건복지부 평가인증 1등급을 받았습니다. 2003년에는 서울시 보육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05년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보육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수락했습니다. 5년간 청와대 보육정책을 자문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정책, 보육교사 처우 개선안. 제가 참여한 정책들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심의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8년간 활동하며 전국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만든 기준이 지금도 전국 3만여 개 어린이집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5년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 그날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과 악수했습니다. 박혜진 원장님 덕분에 우리나라 보육이 발전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0년 은퇴했습니다. 25년간 원장으로 35년간 보육인으로 살다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언론 인터뷰도 은퇴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저를 그저 옛날 사람으로만 봤으니까요. 오늘은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라며 저를 무시하던 며느리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들 민준이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손주 지우가 태어났습니다. 출산 후 며느리가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수진아, 아기 목욕은 이렇게 하는 거야. 목을 이렇게 받쳐주고. 며느리가 제 손을 밀쳤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산후조리원에서 다르게 배웠어요. 그 순간 조금 놀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5년간 어린이집 원장을 하며 수천 명의 아이를 목욕시켰지만 그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배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산후조리원 선생님이 이게 최신 방식이래요. 며느리가 보여준 방법은 제가 20년 전에 개발해서 전국 어린이집에 보급한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1998년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영아 목욕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내가 알아서 해.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제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손주가 밤에 계속 울었습니다. 수진아, 아기가 배가 고픈가 봐. 수유 간격을 조금 줄여보는 게 어때? 어머님, 요즘은 3시간 간격으로 수유해요. 책에 그렇게 나와요. 어머님은 옛날 방식만 아시니까. 요즘 육아는 달라요. 옛날 방식. 며느리가 또 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제가 35년간 보육정책을 연구하고 수만 명의 아이들을 봐왔다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 알겠지. 엄마가 알아서 해. 네.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좀 쉬세요. 며느리는 저를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손 놓으세요 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주는 계속 밤에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손주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울고 있었습니다. 얘 이렇게 계속 우는 거야. 제발 좀 자. 저는 방에서 나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한번 볼까? 어머님, 아무것도 안 통해요. 책대로 다 했는데 얘 계속 우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흔들어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옛날 자장가였습니다. 25년간 어린이집에서 수천 번 불렀던 자장가. 5분 후 손주가 잠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아기는 엄마가 지치면 느껴. 엄마가 불안하면 아기도 불안해. 그래서 계속 우는 거야. 먼저 엄마가 진정해야 해. 그런 건 책에 안 나와 있는데요. 책에는 다 안 나와. 경험으로 아는 거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며느리는 또 같은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책대로 3시간 간격 수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말을 들을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손주가 돌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육아 커뮤니티에 매일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아기 이유식 시작했어요. 육아 책대로 하고 있는데 얘 이렇게 힘들까요? 시어머니가 자꾸 옛날 방식으로 하라고 해서 힘들어요. 며느리의 커뮤니티 글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휴대폰을 잠깐 빌려주면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유식에 소금 넣으라고 하는데 요즘은 안 넣잖아요? 정말 답답해요. 옛날 사람들은 육아 트렌드를 몰라요. 소금. 저는 소금 넣으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너무 싱거우면 아기가 안 먹을 수도 있어 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소금 넣으라고 예곡했습니다.
며느리의 커뮤니티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정말 답답해요. 육아는 과학이에요. 옛날 방식은 무시하세요. 시어머니가 뭘 알겠어요. 요즘 육아는 달라요. 저는 그 글들을 보며 참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육아 방식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손주는 이유식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이유식을 안 먹어요. 예, 그럴까요? 수진아, 혹시 너무 싱거운 건 아닐까? 조금 간을 해보는 게. 어머님, 또 소금 얘기예요. 12개월 전까지는 소금 안 넣어요. 책에 그렇게 나와요. 어머님은 왜 자꾸 옛날 방식을 강요하세요? 며느리가 화를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이유식을 잘 먹지 않았고 며느리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머님, 다른 아기들은 이유식 잘 먹는다는데 얘 지우만 안 먹는 걸까요? 며느리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맛을 한번 봤어? 네. 맛이요? 응. 내가 만든 이유식. 한번 먹어봤냐고? 아니요. 에요? 한번 먹어봐. 내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아기도 먹을 거야.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이유식을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너무 싱거워. 그럼 아기도 싱거워서 안 먹는 거야. 조금만, 정말 조금만 간을 해봐. 소금이 아니라 다시마 우린 물이나 야채 스톡을 써도 돼. 며느리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책에는 수진아, 책은 모든 아기에게 맞는 게 아니야. 지우는 지우만의 특성이 있어. 아기마다 다 달라. 지우는 맛을 좀 더 느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다시마 우린 물을 조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손주에게 먹였습니다. 손주가 잘 먹었습니다. 어머님, 먹어요. 지우가 먹어요. 며느리가 기뻐했습니다. 그렇지. 아기가 좋아하니까 잘 먹는 거야. 하지만 며느리는 다음날 육아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유식에 다시마 우린 물 넣었더니 아기가 잘 먹어요. 제가 발견한 방법이에요. 제가 알려준 방법이었지만 며느리는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올렸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며 씁쓸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육아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어머님, 오늘 육아 상담센터 다녀왔어요. 전문가한테 조언 들었어요. 그래? 뭐래? 제가 하는 방식이 맞대요. 3시간 간격 수유, 이유식 다시마, 우린 물 사용하기 다 맞대요. 역시 전문가는 달라요. 며느리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받은 듯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알려준 방법들이었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전문가의 조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구나. 잘 됐네. 어머님, 죄송하지만 앞으로는 육아에 대해 조언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문가 상담받으면서 할게요. 옛날 방식은 요즘 아기한테 안 맞아요. 며느리가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저에게 손 떼라 는 것이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저는 물러났습니다.
더 이상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35년간 수만 명의 아이를 키웠지만 제 손주에게는 조언조차 할 수 없다니. 밤에 혼자 앉아 옛날 사진들을 봤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시절 사진들.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과 찍은 사진. 대통령 표창장. 보건복지부 감사장. 며느리가 알았다면 달라졌을까? 아니, 알려주지 않은 것은 제 선택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싶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겸손이 무능으로 보일 줄은 몰랐습니다. 손주가 두 돌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님, 지우 어린이집 보내기로 했어요. 평가인증 받은 좋은 곳이래요. 그래. 어느 어린이집인데? 새싹 어린이집이요. 강남에서 제일 좋다고 소문난 곳이에요. 평가인증 1등급이래요. 새싹 어린이집.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그곳은 제가 10년 전에 평가인증 심사를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원장은 제 제자였습니다. 그렇구나. 좋은 곳 골랐네. 네. 어머님이 추천해 주시려고 했는데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잘 고를 수 있어요. 어머님은 요즘 어린이집 시스템을 잘 모르시니까. 또 그 말이었습니다. 요즘을 모른다. 옛날 사람이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 골랐을 거야.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어린이집 입학 상담을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매우 흥분해 있었습니다. 어머님, 원장 선생님이 너무 대단하신 분이래요. 경력도 30년이시고 청와대 자문위원도 하셨대요. 대통령 표창도 받으셨대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래요. 청와대 자문위원, 대통령 표창. 며느리가 말하는 그 경력은 바로 제 경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 원장이 저보다 5년 늦게 그 경력을 쌓았다는 것을. 그 원장이 바로 제 밑에서 10년간 일했던 제자라는 것을. 그렇구나. 대단하시네. 네. 역시 전문가는 다르더라고요. 육아에 대해 조언해 주시는데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할머니들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할머니들. 며느리는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그저 할머니. 그래. 잘 됐다. 며느리는 매일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원장의 조언을 내기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아이가 편식하면 억지로 먹이지 말래요. 자연스럽게 흥미를 유도하래요. 그것은 제가 며느리에게 1년 전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때 옛날 방식이라며 무시했습니다. 그렇구나. 원장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아이가 뗐을 때는 일관된 태도로 대하래요. 흔들리지 말래요. 그것도 제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때 너무 강압적이라며 거부했습니다. 그렇구나. 원장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아이 자존감을 높이려면 작은 성공 경험을 많이 주래요. 칭찬을 구체적으로 하래요. 그것도 제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때 옛날식 칭찬법이라며 무시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어린이집 원장의 조언을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들은 모두 제가 2년간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 원장이 바로 저의 제자라는 것을. 어느 날 며느리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계속 얘기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육아에 대해 진짜 많이 아시고, 저도 나중에 원장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원장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 네. 원장 선생님은 진짜 전문가세요. 어머님 같은 할머니들하고는 달라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에요. 할머니들.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길까?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며느리가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어린이집 학부모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상담의 날이 있대요. 원장 선생님이랑 직접 상담할 수 있대요. 저 너무 기대돼요. 그래? 좋겠다. 어머님도 같이 가실래요? 원장 선생님 한번 뵙고 싶으시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며느리는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어린이집을 골랐는지. 그래. 같이 가볼까? 정말요? 좋아요. 어머님도 원장 선생님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전문가세요. 전문가. 며느리는 계속 그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상담의 날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메모장까지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출발해요. 응. 가자. 저는 평소처럼 편안한 옷을 입고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원장실 앞에서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원장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 너무 떨려요. 뭐라고 말씀드리지? 편하게 말하면 돼. 원장님도 사람이야. 하지만 청와대 자문위원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저 같은 평범한 엄마가 뭘 알겠어요. 며느리는 자신을 낮추며 원장을 높였습니다. 그 모습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그 원장이 바로 제 제자라는 것을 모르고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들어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나왔습니다. 김민정 원장. 제가 25년간 원장으로 있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10년간 보육교사로 일했던 제자. 어서 오세요. 지우 엄마. 그리고 원장이 저를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선생님.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이네. 민정아.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여기 원장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원장 선생님을 아세요? 응. 이 원장은 내 제자야. 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원장이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우 엄마, 혹시 이분이 시어머니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이 깊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우 엄마, 저 박혜진 선생님 밑에서 10년간 일했어요. 제가 보육교사로 시작할 때부터 원장이 될 때까지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우 엄마께 제가 그동안 드렸던 모든 조언들, 편식 대처법, 떼쓰기 훈육법, 자존감 키우기, 수면 교육, 전부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선생님의 육아 철학이에요.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우 엄마께서 말씀하신 청와대 자문위원, 대통령 표창. 선생님은 저보다 5년 먼저 받으셨어요. 제가 2018년에 받았다면 선생님은 2013년에 이미 청와대 자문위원이 되셨고 2015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어요. 며느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세대 원장들의 전설이세요. 1997년부터 2020년까지 23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계시면서 대한민국 보육 정책의 기틀을 다 만드신 분이세요. 며느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받은 교육, 제가 쓰는 보육 방법, 제가 따르는 원칙, 전부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저희 세대 원장 대부분이 선생님 밑에서 배웠거나 선생님이 만든 매뉴얼을 따르고 있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장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은퇴하신 후로 소식을 못 들었는데. 잘 지냈어. 조용히 살고 있지. 선생님, 저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지금 원장이 될 수 있었던 건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지. 며느리는 여전히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원장이 며느리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 엄마, 혹시 선생님이 시어머니신 줄 모르셨어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몰랐어요. 어머님이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얘 말씀 안 하셨어요? 굳이 말할 필요 없었어. 과거는 과거니까.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담의 날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메모장까지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준비되셨어요? 출발해요. 응. 가자. 저는 평소처럼 편안한 옷을 입고 며느리를 따라갔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원장실 앞에서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원장 선생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 너무 떨려요. 뭐라고 말씀드리지? 편하게 말하면 돼. 원장님도 사람이야. 하지만 청와대 자문위원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저 같은 평범한 엄마가 뭘 알겠어요. 며느리는 자신을 낮추며 원장을 높였습니다.
그 모습이 아이러니했습니다. 그 원장이 바로 제 제자라는 것을 모르고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들어오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원장이 나왔습니다. 김민정 원장. 제가 25년간 원장으로 있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10년간 보육교사로 일했던 제자. 어서 오세요. 지우 엄마. 그리고 원장이 저를 보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선생님.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이네. 민정아.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여기 원장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원장 선생님을 아세요? 응. 이 원장은 내 제자야. 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원장이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우 엄마, 혹시 이분이 시어머니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장이 깊게 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우 엄마, 저 박혜진 선생님 밑에서 10년간 일했어요. 제가 보육교사로 시작할 때부터 원장이 될 때까지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우 엄마께 제가 그동안 드렸던 모든 조언들, 편식 대처법, 떼쓰기 훈육법, 자존감 키우기, 수면 교육, 전부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 선생님의 육아 철학이에요. 며느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지우 엄마께서 말씀하신 청와대 자문위원, 대통령 표창. 선생님은 저보다 5년 먼저 받으셨어요. 제가 2018년에 받았다면 선생님은 2013년에 이미 청와대 자문위원이 되셨고 2015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어요. 며느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세대 원장들의 전설이세요. 1997년부터 2020년까지 23년간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계시면서 대한민국 보육 정책의 기틀을 다 만드신 분이세요. 며느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받은 교육, 제가 쓰는 보육 방법, 제가 따르는 원칙, 전부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저희 세대 원장 대부분이 선생님 밑에서 배웠거나 선생님이 만든 매뉴얼을 따르고 있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원장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은퇴하신 후로 소식을 못 들었는데. 잘 지냈어. 조용히 살고 있지. 선생님,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지금 원장이 될 수 있었던 건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지. 며느리는 여전히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원장이 며느리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 엄마, 혹시 선생님이 시어머니신 줄 모르셨어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몰랐어요.
어머님이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얘 말씀 안 하셨어요? 굳이 말할 필요 없었어. 과거는 과거니까.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안도감, 그리고 며느리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확신. 그날 이후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며느리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선생님, 오늘 지우 이유식 메뉴 뭐가 좋을까요? 브로콜리랑 닭가슴살 넣어봐. 지우가 녹색 채소 좀 먹어야 할 것 같아. 네. 그런데 브로콜리를 지우가 안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작게 다져서 죽에 섞어봐. 그리고 색깔 있는 다른 재료랑 같이 섞으면 잘 먹을 거야. 당근이랑 같이 섞어보면 색도 예쁘고.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역시 어머님 선생님은 다르세요. 며느리는 제 조언을 모두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선생님, 지우가 브로콜리 먹었어요. 정말 잘 먹었어요. 그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며느리는 이제 육아 커뮤니티에 다른 글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께 육아 조언 받고 있어요.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경험 많으신 어른들 말씀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며느리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시어머니 소개할게. 청와대 보육정책 자문위원 하셨고 대통령 표창도 받으신 분이야. 친구들이 놀랐습니다. 진짜요? 대박.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세요? 응. 나도 최근에 알았어. 2년 동안 어머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 내가 진짜 바보였지. 아, 부러워. 나도 그런 시어머니 있으면 좋겠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저에게 육아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친절하게 대답해줬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친구들이 자주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육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님 선생님, 제 친구들도 어머님 조언 정말 좋아해요. 다들 부러워해요. 그래.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다. 며느리는 어린이집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정 원장과도 자주 대화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원장 선생님, 저희 시어머니가 예전에 어떤 분이셨어요? 원장 선생님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김민정 원장이 말했습니다. 지우 엄마, 박혜진 선생님은 저희 세대에게는 전설이세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20년까지 대한민국 보육 정책을 이끄신 분이에요. 그렇게까지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네. 선생님이 만드신 보육 매뉴얼을 지금 전국 3만여 개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개발하신 영아 목욕법 이유식 가이드라인, 수면 교육 프로그램. 다 지금도 표준으로 쓰이고 있어요. 며느리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정말 겸손하셨어요. 은퇴하실 때도 조용히 떠나셨어요. 언론 인터뷰도 은퇴식도 거절하셨어요. 조용히 가겠다고만 하시고.
저희가 아무리 만류해도 그러셨을까요? 선생님은 명예나 인정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 그것만 원하셨어요. 그게 선생님의 철학이었어요. 며느리는 집에 와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선생님, 원장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어머님이 만드신 매뉴얼을 전국에서 쓰고 있다고. 근데 얘 말씀 안 하셨어요? 수진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지우가 잘 자라는 거지.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님 같은 분을 옛날 사람이라고 무시했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면 됐어. 지금은 2025년입니다. 손주 지우는 7살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저를 어머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을 담아 부릅니다. 어머님 선생님, 오늘 지우가 유치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는 이제 제 조언을 가장 먼저 구합니다. 인터넷이나 책보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선생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겸손을 무능으로 봤어요. 침묵을 무주로 착각했어요. 권위가 없으면 실력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이제는 알잖아. 어머님 선생님, 제가 배웠어요. 진짜 전문가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걸. 진짜 실력자는 조용하다는 걸. 진짜 지혜는 겸손 속에 있다는 걸. 며느리는 달라졌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저도 배웠습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도 좋지만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지혜라는 것을.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선물을 줬습니다. 액자에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2015년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과 찍은 사진. 대통령 표창을 받던 날의 사진. 어머님 선생님, 이 사진 거실에 걸어도 될까요? 저희 가족의 자랑이에요. 제 자랑이에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걸어도 좋아. 며느리는 거실에 그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저 사진 봐. 할머니가 대통령님한테 상 받으시는 거야.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와, 할머니 대박. 할머니 짱. 지우는 신기해하며 사진을 봤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교훈입니다.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옛날 사람이라고 모른다고 단정짓지 마세요. 겸손한 사람을 무능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권위가 없다고 실력도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여러분, 때로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겸손도 좋지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력과 경험을 적절히 드러내세요. 숨기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서로 존중하세요. 나이 든 사람의 경험을, 젊은 사람의 열정을, 옛날 방식과 요즘 방식, 둘 다 소중합니다. 섞어서 쓰면 됩니다.
제 며느리는 2년 동안 저를 무시했지만 깨달은 후에는 진심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늦게라도 깨달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손주 지우가 4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도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어? 응. 할머니도 선생님이었어. 와. 그럼 할머니가 우리 원장 선생님이야? 그렇지. 할머니가 원장 선생님한테 가르쳐줬어. 대박. 그럼 할머니가 짱 선생님이네. 할머니가 제일 대단한 선생님이야. 지우는 신기해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원장 선생님이래. 할머니가 대단한 사람이래.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엄마도 할머니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 지우도 할머니한테 많이 배워. 응. 할머니 최고. 지우는 저를 안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 가슴을 채웠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지우를 키울 때 저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선생님, 지우가 유치원에 갈 나이인데 어떤 유치원이 좋을까요? 수진아, 유치원은 집에서 가까운 곳이 제일 좋아. 아이가 안정감을 느껴야 하거든. 그리고 선생님이 따뜻한 곳. 시설보다 사람이 중요해. 네. 역시 어머님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며느리는 제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의 작은 유치원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시설은 없었지만 선생님들이 따뜻했습니다. 지우는 유치원에 잘 적응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감사해했습니다. 어머님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조언 덕분에 지우가 유치원을 정말 좋아해요. 다행이다. 지우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가족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명절 때도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선생님, 이번 추석에는 제가 차례 음식 준비할게요. 어머님 선생님께 레시피 배우고 싶어요. 며느리는 저와 함께 부엌에서 차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휴대폰만 보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배우고 물어보고 실천했습니다. 어머님 선생님, 저는 이렇게 부치는 거예요? 응.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약한 불에서 천천히. 그래야 속까지 익어. 네. 배웠어요. 며느리는 변했습니다. 진심으로. 지금은 2025년입니다. 손주 지우는 7살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저를 어머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심을 담아 부릅니다. 어머님 선생님, 오늘 지우가 유치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느리는 이제 제 조언을 가장 먼저 구합니다. 인터넷이나 책보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선생님,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겸손을 무능으로 봤어요. 침묵을 무주로 착각했어요. 권위가 없으면 실력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괜찮아. 이제는 알잖아. 어머님 선생님, 제가 배웠어요. 진짜 전문가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걸. 진짜 실력자는 조용하다는 걸.
진짜 지혜는 겸손 속에 있다는 걸. 며느리는 달라졌습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저도 배웠습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도 좋지만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지혜라는 것을.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선물을 줬습니다. 액자에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2015년 청와대에서 대통령님과 찍은 사진. 대통령 표창을 받던 날의 사진. 어머님, 선생님, 이 사진 거실에 걸어도 될까요? 저희 가족의 자랑이에요. 제 자랑이에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걸어도 좋아. 며느리는 거실에 그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지우야, 저 사진 봐. 할머니가 대통령님한테 상 받으시는 거야. 할머니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와, 할머니 대박. 할머니 짱. 지우는 신기해하며 사진을 봤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교훈입니다. 며느리 여러분, 시어머니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옛날 사람이라고 모른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겸손한 사람을 무능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권위가 없다고 실력도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시어머니 여러분, 때로는 말씀하셔도 됩니다. 겸손도 좋지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력과 경험을 적절히 드러내세요. 숨기는 것이 항상 미덕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서로 존중하세요. 나이 든 사람의 경험을, 젊은 사람의 열정을, 옛날 방식과 요즘 방식, 둘 다 소중합니다. 섞어서 쓰면 됩니다. 제 며느리는 2년 동안 저를 무시했지만 깨달은 후에는 진심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늦게라도 깨달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서로 존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